오두막 이야기의 일은 네 번째 시간 5분의 책두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은 생,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소개하고 있는 체코 출신의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고요. 같은 작가가 쓴 무임의 축제는 내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밀란 쿤데라는요, 이렇게 니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회기로 신비로운 사상이고, 니체는 이것으로 많은 철학자를 곤경에 빠뜨렸다. 산다는 것에는 아무런 무게도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죽은 것과 다름없어서 삶이 아무리 잔혹하고 아름답고 혹은 찬란한다 할지라도 그 잔혹함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조차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페이지 9페이지죠. 그렇습니다. 그냥 이 책을 읽으면 좀 어려운데 이 배경이 뭐냐? 이 무거움과 가벼움이라고 하는 두 생각, 사상, 이 단어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1968년 체코프라하의 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면서 그리고 8월에 다시 소련의 장갑차를 갖고 그 체코프라하의 봄이 무너지면서 여기는 밀란 쿤데라는 프랑스로 망명하게 되죠. 사실은 작년까지 체코프라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밀란 쿤데라는 프랑스의 시민권을 얻어서 그 국적을 포기하다가 작년에 다시 회복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데올로기의 무거움 그리고 생의 가벼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차하면서 토마시라고 하는 의사와 그리고 테라자라고 하는 종업원 그리고 사비나라고 하는 화가와 프란츠라고 하는 교수 이 네 사람이 갖고 있는 부분이 참 재미있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토마시와 그리고 사비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가벼움의 어떤 상징이고요. 테레사와 프란츠는 무거움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의사였던 이 토마시오와 그의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비나 그러나 무거운 존재였던 테레사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사비나는 떠납니다. 떠나지만 그가 만났던 프란츠와 만났던 교수를 만나는 이분은 또 무거운 존재의 모습이죠. 그래서 가정을 갖고 있었지만 이 사비나와 결혼하고 싶어서 가정을 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또 이 뭐라 그럴까요? 그 무거움이 불편해서 또 사비나는 떠나게 되고 결론적으로 쭉 얘기다 보면은 결국 사비나와 그리고 사비나를 제외하고 토마시오와 그리고 테레사는 교통사고로 죽고 또 프란츠 교수도 결국 강도에 맞아서 죽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생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마칩니다. 제가 그냥 여기 있는 사비나와 테레사의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고 그러면 굉장히 금방 쉬울 것 같아요. 사비나 이야기입니다. 제네바에서 4년을 지낸 후 사비나는 파리에서 살았으며 여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 인생이 드라마는 항상 무거움의 은유로 표현될 수 있다. 사람들은 우리 어깨에 짐이 얹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를 짓눌렀던 것은 짐이 아니라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었다. 자기의 이 가벼움, 연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하여, 존재에 대한 가벼움에 대하여 그것이 더 무거운 짐보다 짓눌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테라사는 어떨까요? 페이지 227페이지. 이 사람 무거움에 대한 상징이죠. 불현듯 그녀는 하늘을 내쫓던 이 육체를 파멸하고 싶었다. 오직 영혼만이 토마시와 함께 있고 이 그녀의 육체가 토마시에게 유일한 육체가 될 수 없었고 테레사 인생의 가장 큰 전쟁에서 패배한 육체이기에 그렇다면 멀리 꺼질 것이다 육체요. 테레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토마시의 가벼움이 너무 힘들었어요. 특별히 많은 여자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 근데요 그런 모습 보다가 자기 자신도 한번 외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기에 대한 실망을 적어놓은 것이죠. 사비나가 마지막 토마시오와 그리고 테레사 그리고 프란츠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생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445페이지. 그래서 그녀는 시신을 화장하고 죄를 뿌려달라고 명시한 유언장을 작성했다. 테레사와 토마시는 무거움의 분위기 속에서 죽었다. 그녀는 가벼움의 분위기에서 죽고 싶었다. 그 가벼움은 공기보다도 가벼울 것이다. 파르메니데스에 따른다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복잡하지만 이 책에 제가 읽었던 때가 바로 1991년도였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군사 독재의 상황의 무거움 그리고 실천 철학의 가벼움에 갖고 있는 고민하던 때였었어요. 특히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이 나타나면서 이데올로기가 다 무너질 때에 이 책은 제게 어쩌면 삶의 어떤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이 부분이 더 무겁게 느껴졌던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잘 신앙적으로 대답해 주는 책이 있어요. 바로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님이 썼던 시가서 바로 읽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 중에 이 전도서는 마치 밀란 쿤데라의 이 책에 옮겨놓은 듯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 전도서는 인생의 목적, 의미 그리고 가치에 관한 일종의 소논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는 문장은 전도서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얘기했던 부분, 이 사비나 얘기처럼 모든 것이 헛된 모습,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쭉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무거움과 그리고 가벼움의 이 모순된 얘기를 한다면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그러면서 계속 두 가지에 있는 이 반대되는 개념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참 재미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한 것은 전도서에서 전통적인 부분의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메멘토 모리가 뭡니까? 메멘토 모리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일상에서 서로 나누었던 인사말,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도서의 배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도서의 배경은 또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카르페 디엠이다. 우리가 카르페 디엠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카르페라는 것은 즐겨라, 디엠은 오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도자가 말하는 즐감, 이 즐김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수용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또한 기쁨이기 때문에 즐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순이죠. 카르페 디엠, 즐김과 그리고 메멘토 모리, 죽음, 이 두 가지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페이지 195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기쁨, 죽음, 창조주입니다. 즉 전도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창조주를 기억하고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의 삶,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전도서의 핵심이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무거움에 그리고 가벼움에 삶의 존재에 정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카르페 디엠, 오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리스찬들이 소망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